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내일부터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드디어 시작되는데요. 사전투표일 전에 의정 갈등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요. 박 비대위원장은 대전협 내부 공지를 통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며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월 20일 성명서와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대통령에게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합의를 본 내용이 있는지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의정 갈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국민과 환자들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타협점이라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4월 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봄나들이 사행시. 봄나들이 갈 때쯤 나도 차 바꿀까? 라는 생각. 들면 딱 KGM 토레스지. EVX까지 혜택이 팡팡. 4월 특별 혜택 토레스 24개월 무이자 할부또는 최대 200만원 추가 할인. EVX 전트림 200만원 인하까지. KGM 전시장에서. 이희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를 바꾸지만 연금 이전은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래서 저는 하나 연금 닥터. 빈틈없는 밀착 관리에 찾아오는 연금 전문가 상담까지. 당신의 퇴직연금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이전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수동의 지락실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군은 올해 문화예술 활성화로 지역경제 부흥을 도모합니다. 잠시 후 청송군 심순희 문화산업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지구가 즐거운 실천, 지역이 즐거운 실천, 김수동의 지락실. 자, 오늘도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상임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수동입니다. 네,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며칠 남지 않은 총선이 있는데요. 예. 오늘 총선 공약에 대해서 한번 환경 문제는 어떻게 공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후보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들, 예. 그 중에서 이제 정당들. 기후에 관한 공약들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기후하면 또 녹색정의당이 우선 좀 생각이 나는데 예. 잠시 후에 좀 얘기를 나눠보고, 기후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어느 정도나 될까, 이거부터 좀 궁금한데요. 예,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원내 주요 정당들이 10대 공약으로 기후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공약 중에 기후 공약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에서는 기후 공약을 했는데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기후 공약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조사한 바 기후 정치 바람이, 그리고 기후 정치 시민 물결, 국내 16개 기후 환경 단체에서 지역구 후보 696명의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예. 결과를 보면은요, 기후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국민의힘의 경우
출마자가 254명 가운데 37명, 불과 15%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45명 가운데 95명, 39%. 국민의힘보다 조금 비율이 높긴 하네요. 예. 그리고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당명에 걸맞게 17명 출마자가 모두 기후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28명 중에 4명, 그리고 또 개혁신당은 43명 중에 1명에 그쳤고요. 1명, 43명 중에 1명. 예. 예. 그리고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21명 가운데 10명이 기후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제주가 42.8%, 경남 40.5%, 인천 38.5% 순으로 이렇게 기후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또 그리고 뭐 답변이 올지 모르겠는데 예. 안타깝게도 지역에서도 지역구 후보자들한테 안동환경운동연합에서 지역에 이제 그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석고 재련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질의서를 보냈는데 예. 아직 그 질의서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 돼요. 예. 아무도 예. 한 명도 도착이 예, 안 예. 했습니다. 모두 다 보냈는데 후보들에게. 예. 예. 자, 이제 정당 전체적으로 살펴주셨네요. 기후 공약을 예. 제시한 그 정당을 보면 국민의힘이 15%, 더불어민주당이 39%, 녹색정의당은 17명 100%죠. 모두 100% 이렇게 공약을 제시했다는 말씀이시고 그 내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예. 기후 공약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서울 마포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시민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관리비부터 공공요금 할인까지 이렇게 했었고요. 네. 그리고 서울 성북 같은 경우에는 기후정책 전문 보좌관을 배치하겠다. 또 고향 같은 경우에는 폭염과 혹한에도 안전한 일터 기후 안심 휴가제를 도입하겠다. 네. 그리고 대구 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자보라고 해가지고 대자보가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렇게 교통체계 중심의 도시 기본계획 편성과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겠다. 이러한 정도가 이제 그 바람직한 기후 공약으로 꼽혔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런 공약의 상당수는 뭐 청년 패스나 K패스 같은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이나 뭐 알리백, 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 관련된 것들이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이 이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아리백 정책 이런 거였다. 사실 뭐 여러 공약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상당수 후보들 여전히 기후 위기 대응에는 무심하고요. 또 오히려 그에 반대하는 개발 공약만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예. 아까 지역구 후보 696명 중에 15% 뭐 39% 이 기후 공약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절반이 넘는 42명이 주차장 확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주차장 확대 공약이라는 것은 자가용을 그만큼 많이 탈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181명은 철도와 도로를 지하하겠다. 또 196명은 그린벨트와 상수원 고밀도 개발 등의 규제 완화를 내놨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그린벨트를 규제 완화를 하겠다. 그리고 47명은 공항을 또 새로 짓겠다라는 이러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게 대부분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 공약을 이렇게 많이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발 공약을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것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을 하고 있다, 역주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공약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나마 뭐 원내 대다수 정당 기후 관련 공약을 내놨다니 뭐. 그것만으로도 뭐 다행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자 우선 좀 정당 하나하나 좀 보죠. 주요 정당만. 자 국민의힘의 경우 환경 공약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공약은 어떤 게 있었나요? 제가 뭐 거대 두 개 정당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예, 두 당 공이 그 기후 대응 기금 확충이라든지 무탄소 재생에너지 전환, 플라스틱 감소 정책 이 거대 양당 공약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포함이 됐고 그 차이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국민의힘은 개인 친환경
활동 실적에 따라서 지금 현재 1인당 최대 7만 원까지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게 있습니다. 네. 탄소 중립 포인트. 예. 이거를 연 50만 원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개인의 기업의 탄소 감축 설비 투자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살펴보면요. 예. 환경부, 산업부가 이제 행정부처가 협력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 좀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또 가치나 목표, 공감성, 실현 가능성 면에서 민주당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위를 점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뜻하는 거 우리 알리백이죠. 예. 이 알리백 펀드를 조성을 이제 약속을 했고 2040년까지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 공약을 했습니다. 이 석탄 화력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발생도 하지만 미세먼지도 발생시키는 그 주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의 공약 이행 난이도가 높더라도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점이 높게 평가받아서 계획의 구체성이라든지 효과의 소망성, 이쪽에서 국민의힘 공약보다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다만, 원자력 에너지 활용에서는 거대 양당 간의 입장차가 뚜렷했는데요. 예. 짐작하셨겠지만은, 국민의힘은 기존 원전 유지와 확대,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전 등 최신 원자력 산업 육성을 또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원자력 에너지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죠. 안엔 대신에 태양광 사업 확대와 예. 재생에너지 전력 개통 연결을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거대 양당이 이렇게 그 기후 관련하는 공약들을 살펴보면요. 예. 모두 그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원 확보라는 것은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걸 척도인데 그렇죠. 그걸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불공짜 공약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김수동 의장님 눈높이에서 보면은 거대 양당의 이 기후 관련 공약 뭐 성에 안 차지겠네요. 그렇죠. 둘 다. 예. 그렇죠. 예. 조금 전에 그 석탄 화력 발전소 2040년까지 중단하겠다 그 공약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그 이슈로 좀 떠오른 게 있는데 그 아마 의장님도 아시겠는데 저번에 그 김새롬 안동시의회 의원이 좀 제기한 문제가 있는데 풍산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그 LNG 화력 그렇습니다. 발전소 LNG 화력 발전소 2호기를 이렇게 설립을 하겠다. 그러한 부분이 있죠. 그 문제도 좀 환경운동연합 측에서 좀 들여다볼 만한 사안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이게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LNG라는 것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 단계의 그 기저전력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LNG 역시나 미세먼지라든지 이러한 그 환경 오염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거를 그린 에너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나 그 석탄화력과 같이 퇴출을 시켜야 되는 그 발전소다.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수동 의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기저전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발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그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밤낮 없이 이렇게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게 개발이 된다라면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 적게 쓰는 때는 이걸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놓고 에너지 생산이 적을 때 이거를 쓸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이 앞으로 충분히 개발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LNG 화력 발전소도 역시나 이걸 아예 그 설립할 단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풍산의 LNG 화력 발전소가 아직 착공이 안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안동 환경운동연합 측에서는 이 설립을 반대하십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참고로 LNG 화력 발전소가 처음에 들어올 때요. 그 설립 그 허가가 나고 공사를 시작할 때
발전소가 만들어지면은 전력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송전탑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송전탑 이거를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안동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 LNG 화력발전소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보내는 송전탑 건설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를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 자, 녹색정의당 관련 공약 좀 혹시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까? 여긴 어떻습니까? 예, 기대에 걸맞게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비슷하기는 해요. 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녹색정의당에서는 기후배당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업재생에너지 이거는 이제 기업 알리백이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형 지속가능금융, 공적영리금 그리고 또 공공교통이나 녹색주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의로운 전환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좀 돋보이는 것이 원자력 진흥법 폐지를 하겠다. 원자력을 진흥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또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이렇게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거대 양당과 녹색정의당 기후 관련 공약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결론의 말씀 주신다면요? 예, 어느 때보다 환경 공약이 사실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30년 이전에 1.5도씨가 넘어설 수가 있다라는 이런 위기감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회에 들어가는 그리고 또 지금 정당들은 이 환경 공약을 제대로 이렇게 공약을 하고 그리고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권자는 환경 관련 공약을 잘 살펴서 제대로 투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 환경 관련 이슈 있으면 또 연결할 테니까요.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불러주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상임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밤새우러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열
라디오. 네, 6시 25분 2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청송군은 올해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혁신을 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청송군 문화경제과 심순희 문화산업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심순희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청송군의 올해 군정 목표 중 하나가 바로 문화로 미소 짓는 상생 경제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의 군정 목표인가요? 네, 저희 청송군은 민선 8기 군정 비전인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위해 문화, 관광, 경제 분야의 부흥을 의미하는 문화로 미소 짓는 상생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군정 운영 방향 5대 전략과제 중 생활이 넉넉한 지역 경제, 인구를 늘리는 문화 관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로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도시로의 방향성을 잡고 각종 전국 단위 스포츠 유치 및 산악 스포츠 도시로의 입지를 구축함은 물론 주민 이용 스포츠 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에너지 복지 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민 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네, 문화예술 활성화로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청송을 위해 주민 맞춤형 문화 교양 강좌 운영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은 물론 취약계층 문화누리 카드 지원,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 문화예술단체 주관 대주민 참여 프로그램인 문화예술인 아이디어 프로젝트 사업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 해소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국민 문화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청송군 분안면에 소재해 있죠. 남관 생활문화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남관 생활문화센터 어떤 곳이고 또 어떤 활용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네. 저희 오늘의 난간 생활문화센터가 있기까지 민간이 함께 공모 사업을 준비하여 왔었고요. 그 결과 다양한 사업에 선정이 되어 지금 이룰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 내 유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2017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성된 난간 생활문화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각종 문화예술 전시, 공연, 그리고 다양한 지역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2년도에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문화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또 추진된 국비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역 문화 활력 촉진 지역 사업이었는데요. 여기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난해까지 다양한 주민 대상 소프트 프로그램은 물론이고요. 난간 미디어 툴, 문화공원 조성 등 하드 사업 추진 완료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문화 공동체 관계망 형성 및 생활문화 활력 촉진에 크게 기여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송군 분안면 글쎄요,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이런 공간이 또 있었네요. 예, 생활문화 공간으로 아주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참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 활용도가 높습니다. 남관 생활문화센터 소개를 해주셨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청송백자 있잖아요. 이 청송백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뭐 계획 중이시라고요? 네, 좀 자랑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저희 청송백자는 500년 동안 전통을 계승해오고 있는 소중한 저희 지역의 문화유산입니다. 강원도 양구백자, 항해도 해주백자, 함경북도 해령작에 함께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4대 지방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이 식생활 품격을 높이는데 공헌해 왔고요.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백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특히 일반적인 타 지역의 백자 제작 방식과 달리 도석이란 돌을 빻아서 빚는 독특한 방식으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아주 특화된 기술로서 청송백자만의 독창적인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청송백자의 가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생활백자로서의 가치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 리빙 트렌드를 선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라고 그곳에 저희들이 매년 참가해 오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청송백자 브랜드 인지도를 전국에 높여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해는 처음으로 청송백자를 주제로 제1회 청송백자 축제를 청송백자의 우수성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가지고요. 사과축제와 더불어 지역문화 관광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 1일부터 2일까지 제2회 청송백자 축제가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월 1일부터 2일까지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2회 청송백자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송백자가 이게 대단하군요. 500년 된 그런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양구백자, 해주백자, 회령자기와 함께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4대 집양요. 바로 청송백자가 되겠습니다. 제 아내도 작년에 이 청송백자 축제 가서 이 생활자기가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국그릇 같은 걸 사왔는데 여기서 국이나 뭐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아까워서 못 쓰겠다고. 예술 행사 때 세일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사실은 아시고 일부러 찾아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거기 있는 물건 다 사고 싶다고 그 얘기가 또 기억이 나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청송에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더불어서 또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데요. 자, 이곳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자원화해 나갈 계획도 있으시다고요? 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송군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진 문화유산이 정말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동면 방호정 등 26개소의 훼손된 문화유산을 늘 보수 복원하고 정기적으로 현장 조사도 시행해서요.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찾으시는 덕천마을을 비롯해서요. 문화유산 주변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관광 자연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국가지정 보물 창경로와 도지정 유형유산인 운봉관이 위치한 소원공원에는요. 저희들이 녹지를 추가로 조성함으로써 국민과 관람객이 좀 더 쉽고 친숙하게 문화유산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문화유산도 잘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청송하면 겨울 스포츠죠.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이게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월드컵을 개최함으로써 산악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자, 체육 분야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올해도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는 4월 26일에는요.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를 시작으로 저희들 5월에 꽃향기비가 만개하는 청송정원에서 청송 모터사이클 크로스컨트리 챔피언십을 개최하고요. 그리고 10월에는 100일원 가득한 청송정원에서 출발하는 사당 마라톤 대회인 2024 청송사과 트레일런 대회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전국 단위 배드민턴 대회, 그리고 황금 사자대 고교 장사 실험 대회, 전국 MTV 대회 등 나열하기도 굵직한 대회가 많이 예정되어 있고요. 전국의 많은 선수 및 동호인들이 청송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확정된 대회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다 전국 대회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검도 대회, 모터사이클, 산악 마라톤, 씨름 대회, 배드민턴 대회 상당히 많군요. 이미. 자, 그리고 또 체육 시설도 많이 확충을 한다고요? 대외적으로 전국 대회는 물론이고요. 저희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이 외에도 저희들이 청송군에서는 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서요. 36타석 규모의 실내 골프장도 조성하고요. 그리고 안덕과 진보 지역의 파크 골프장 조성. 그리고 이 외에도 체육시설 정비 등으로요.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은 물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또 군민들을 위해서 또 실외 골프 연습장, 또 파크 골프장 두 곳이나 또 이렇게 조성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계획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청송군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진보 객주시장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 지난해 시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기존에 좀 어두웠던 색상에서 밝은 톤으로 구조물 도색을 새롭게 마무리하였고요. 네. 그리고 시장 주차장을 전선 지중화 사업과 맞추어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까지 2년간에 걸쳐서 온라인 상품 개발, 판매 및 홍보 등을 추진한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시장 내 CCTV 설치 그리고 시설 현대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 유일하게 비가림 시설이 없던 현서 전통시장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이러한 여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비가림 시설이 없는 전통시장이 있었군요. 아직도 네, 한 곳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있는데 보면 이제 네. 현서 전통시장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겠다. 이게 혹시 언제 설치가 될까요? 지금 설계에 들어가면? 준비 때문에 예, 금년대로 마무리 금년 내로. 계획입니다. 이거 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저희 부서에서 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청송군의 에너지 복지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융합 복지 지원 사업, 그리고 그린 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 그리고 진보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청송군은 국민 참여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며 각종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는 물론이고요. 주민이용 스포츠 시설 확충 그리고 에너지 복지 사업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해 적극 추진함으로써 군정 목표인 문화로 미소 짓는 상생경제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및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송군의 문화예술 체육 또 지역경제 활성화 소식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주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청송군 심순희 문화산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지난 3월 10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 국비 5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해서 총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에어돔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인 연면적 13,900여 제곱미터, 한 4,200여 평으로 내년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 경북 북부 지역의 발전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영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입니다. 자,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요즘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인데요. 예. 그걸 얘기할 때 보통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강원도가 특히 낙후한 지역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역 내에서도 불균형적 발전이 심합니다. 즉 우리 경상북도 북부와 경상북도 남부가 여러모로 불균형이 심한데요. 경북 전체로 봐서 낙후됐는데 그중에서도 경북 북부와 남부 여기에 또 또 불균형이 있다.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예. 안동, 예천, 봉화, 영양, 청송, 영주 등 경상북도 북부는 이렇다 할 산업이 거의 없고 또 스포츠 관련 시설도 굉장히 열악한 반면에 포항, 구미, 김천, 경주, 경산 등 경상북도 남부는 산업,
관광, 스포츠 관련 시설이 비교적 매우 풍부합니다. 일단 구미를 살펴보면요. 경북 구미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 전지훈련용 에어돔이 들어서는데요. 예, 방금 말씀 주신 전지 훈련용 에어돔. 에어돔이라는 건 그냥 뭐 실내 훈련장 이렇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 사시사철 전천으로 이제 경기 진행이 가능한 건데요. 말씀 주신 대로 한 150억 정도 들여서 에어돔 조성하는데 이게 국내 최대 규모인 연면적 한 13,994제곱미터 내년 완공 예정인데요. 이 시설이 준공되면 사계절 날씨에 구애받지 않은 전천후 육상 전지훈련 특화 시설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뭐 동계 하계를 제외한 비시즌 기간에는 박람회, 전시회 등 기업체와 시민의 문화축제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합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이번 공모 사업에 구미시가 이제 그걸 꿰찬 거죠. 이제 구미에서 육상 전지 훈련장 뭐 이른바 에어돔을 짓겠다는 건데 육상 전지 훈련장 하면 또 우리 지역 예천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여기 또 해마다 굉장히 많이 육상 선수들이 훈련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구미도 이제 이렇게 전천으로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좀 손님을 좀 저 구미 쪽으로 좀 뺏기는 거 아닌지 걱정도 좀 되네요. 아무래도 구미가 제반 시설이 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국내 최대 규모로 짓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걸 좀 우리 저 예천에서 좀 유치했으면 참 좋았을 법한데. 좀 그런데요. 좀 아쉽네요. 안타깝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에 대한육상연맹에 등록된 인원이 5,881명이기 때문에 뭐 거기 예상이지만 육상 전지훈련용 에어돔 조성 후 5년 뒤면은 한 3,500여 명이 선수단이 이제 구미를 찾을 걸로 예상되고 뭐 추정되는 순수익액은 1억 원을 넘어서고 그 외에 지역의 숙박 음식점 등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파급 효과가 크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미가 2025년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5 내년에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뛰고 있는데요. 또 그 옆에 김천의 경우에는 한번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부터 한 18년 전인 2006년에 국제 규격의 수영장을 건립하고 기억납니다. 그 일대를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스포츠 종합타운을 조성했고 여기에 추가해서 2026년까지 약 한 804억 원을 투입해서 제2스포츠타운, 뭐 율곡동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정용 국민체육센터, 복합운동장 및 야구장을 추가 조성해서 스포츠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천 같은 경우도 뭐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도 유명하고 여기가 테니스장도 많고 경기도 많이 열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김천이. 뭐 작년 같으면 전국 단위 수영대회 13개 정도 열렸고요. 그렇게 많이요? 올해도 3월 13일부터 5일간 한 1,500명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14회 전국 수영대회가 열렸는데 좀 부럽습니다. 그렇군요. 테니스 대회도 물론 우리 안동에서도 많이 열리잖아요. 우리 테니스 구장 많아서. 그렇죠. 김천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구미 김천의 경우에는 각종 스포츠 시설이 들어섰고 많은 국내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 스포츠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과열차게 뛰고 있는 거죠. 이 반면에 경북 북부를 살펴보면은 상대적으로 스포츠 관련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죠. 뭐 국제 규격의 수영장은 이 근처에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 규격이라면은 이제 50m, 그렇죠. 레인이 50m고 있고 25m고 다이빙장이 있어야 풀이 되고 관중석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고. 뭐 수구도 가능해야 되고 관중석도 돼야 되고 딱 규격이 있는데요. 그게 있으면은 이제 참 좋은 거죠. 뭐 그냥 지역 사람도 이용하지만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그거죠. 이 수영장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그 도청 신도시에 국제 규격 수영장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죠. 그 말씀. 이 송년이나 옥동 근처에 해도 되고 사실 안동 같으면은 그 체육시설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은 다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이 없죠. 그리고 땅도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는 우리 안동 MBC 바로 옆에 있는 구 4단 부지가 있죠. 41만 평인데요. 여기 맨날 우리 회사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사실 좀 아까워요. 저 땅이 딱 중심에 있잖아요. 그렇죠. 안동 중심에 있고 굉장히 넓어서. 맞습니다. 공터가 많지만 이렇게 접근성 좋은 곳에 이런 대규모의 빈 공터가 있는 거는 별로 없는데 대구도 그래서 이제 그 K2 공항을 이제 군위 의성으로 이전하고 기부대 양형 방식이죠. 거기를 이제 새로운 상업시설 등 조성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 엔진으로 삼다 이건데 우리 안동 경북 북부도 지금 그 4단 부지가 41만 평인데 그것을 뭐 기부대 양녀 등등으로 이전해서 거기를 스포츠 단지로 호텔도 짓고 수영장도 짓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제안이 나오고 있고 또 지역구 의원인 김영동 의원도 뭐 토론회도 열고 건의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딱 중심부에 그렇죠. 큰 그 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전 그 원래 오래됐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뭐 그렇다 쳐도 1950년대 50년대 그때부터 왜냐하면 그때는 시 외곽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시가 그때는. 그 시내라 그러면 이제 여기 MBC를 기준으로 시내 쪽으로 저쪽으로 그 위는 이제 그 시외 이래 뭐 그랬는데 이제 옥동 개발되고 이제 송년 옥동이 그렇죠. 어떤 메인으로 떠올랐죠. 그래서 그 부지가 이제 금사리의 땅 중에 금사리가 돼버린 거니까 이제 이 부대를 좀 외곽으로 좀 이전을 하고 그렇습니다. 좀 규모를 좀 줄여도 될 것 같고 이제 사단이 아니라 연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기존의 부지를 뭐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 뭐 복합 단지로 한다든가 그렇죠. 뭐 복지 공간 뭐 공원화한다든가 그렇습니다. 뭐 주택이 좀 들어서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땅 넓이가 굉장히 넓어서 굉장하죠. 41만 평이면은 축구장이 보통 한 41만 평이에요. 41만 평입니다. 공식 자료에 그렇고 축구장도 한 200개 들어서도 되는 굉장히 크기죠. 20개가 아니라 200개 200개 들어서도 되는 정도의 크기인데요. 우리 또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 가슴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안영진 또 변호사가 또 출마를 2번이나 하다 보니까 이런 데 강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살고 있으니까요. 맨날 지납니다, 거기를. 그래서 우리 경북 북부가 좀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전을 지금 이제 총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 도시이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좀 그 김천이는 구미를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비단 한 명의 의원이 아니라 경북 북부의 4명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 도청 소재지 인근에 이렇다 할 국제구역의 수영장, 뭐 육상 트랙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 경북 북부가 하류에 물대 주느라 그동안 몇십 년은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그 보상 차원도 있고 또 왜 경북 남부보다 우리가 더 이제 이렇게 낙후해야 되느냐, 형평성 문제에 비춰볼 때 더더욱 시설 주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스포츠 시설이 국제 규격으로 몇 가지 들어서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국제 대회 유치입니다. 이 국제 대회를 유치하는 건 단순히 관광객 선수가 방문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관련 기반 시설이 지어진다는 것이죠. 뭐 도로? 그렇습니다. 도로, 철도 등 SOC도 있겠고 숙박 시설 등도 지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정주 여건이 비약적으로 좋아진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대규모 토목 사업이나 기반 시설이 진행돼가 들어서면 좋은데 안 되는 이유가 이 예산 타당성 평가에서 BC 즉 비용 편익 대비 그게 1 미만으로 우리 경북 북부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인구가 작으니까요. 무슨 뭐 개발 얘기 나오면 BC 나오는데 이게 비용 대비 편익, 그러니까 편익이 베너핏이고 비용이 코스트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베너핏 코스트. 그게 1이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인구가 적으니까 수익성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사업이. 그래서 다른 곳에 예산 쓰는 게 낫다 이래서 다른 곳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벽을 넘지 못했는데 반면 수도권이나 경북 남부죠. 구미, 김천 같으면 교통이 이미 좋고 사람이 많이 사니까 BC가 잘 나오고 자꾸 시설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국대회 내지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되면은 이 BC가 좀 낮더라도 국제대회 준비를 이유로 기반시설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전라북도죠. 최근에 잼버리를 유치하고 그걸 이유로 각종 SOC를 밀어붙여서 따냈다는 거죠. 그 잼버리. 그 잼버리 때문에 그쪽 지역 굉장히 또 기반시설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잼버리보다 오히려 그 효과에 이제 그렇죠. 주목을 한 건데요. 그 잼버리 대회 유치한 것 자체로는 아마 적자 날걸요. 상당한 적자가 날 텐데 기반시설을 이렇게 유치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이 어떤 BC 값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삼았는데요. 이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제가 참 우리가 본받을 게 많다고 생각하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이 강원도가 우리 경북처럼 좀 멘치로 글 뻔했습니다. 우리 경북처럼 괜찮아요. 쓰세요. 이 굉장히 낙후했습니다. 그게 딱 우리 경북 북부랑 상황이 똑같았는데 고민 끝에 나온 보관이 바로 동계올림픽의 유치였습니다. 평창올림픽? 그렇습니다. 그게 한 벌써 오래됐죠. 그 안이 나온 게. 이광재 의원이 그때 영월 쪽에서 국회의원 할 때인데. 맞습니다. 처음에는 뭐 미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강원도 특유의 기후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평화 등 각종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마침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해내었는데요.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철이 없던 강원도에 이제 고속철이 뚫리고 홍천과 양양 간의 고속도로가 나서 강남에서
그 양양까지 1시간 반 거리 주파가 가능해지고 예. 각종의 스포츠 시설 관련 기반 시설 지어지면서 이제 강원도가 확실히 도약을 해버렸는데요. 이 스포츠 하나로.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갈 만하다. 우리 경북 북부의 낙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렇죠. 사실 이거는 뭐 겁니다. 예, 우리 경북 북부나 뭐 강원도 뭐 붙어 있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많이 상황이. 비슷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우리 경북 북부의 상황이 예전에 좀 낙후했던 시절에 강원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데요. 네. 뭐 구미처럼 아시아 육상대에 유치하는 것도 좋고 이제 점점 이제 아시아 테니스 대회에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안동 유니버시아드, 안동 아시안 게임, 뭐 안동 올림픽 등 이건 참 거대한 비전인데요. 이런 국제 경기를 유치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스포츠 시설의 조성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경주, 김천, 구미는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 북부는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다 국제대 유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도 정확한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및 도청 신도시 다운 어떤 그 격에 맞는 스포츠 시설 조성 등 논리를 만들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쭉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역 개발 어떤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말씀 나누다 보니까는 스포츠 도시로 한번 키워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네요. 안동이 원래 뭐 축구 유명하고 맞습니다. 테니스 유명하고 예, 또 가까운 예천은 예천은 양궁일 또 거예요. 양궁에 육상에 이런 게 유명하니까 예. 사실 이 스포츠 도시로 만들어 나가면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대회 유치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또 지역도 많이 알릴 수 있고 네. 저쪽 수도권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공기가 좋으니까 또 마라톤 얼마 전에 경주에서 또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요. 예. 우리 안동 이쪽 경북 북부가 공기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도 유치하고 춘천 마라톤처럼요. 예. 그런 스포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역 발전을 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좀 답답한 가슴으로 좀 외쳐봅니다. 그러네요. 뭐 무슨 산업단지 유치하고 뭐 이런 것도 뭐 좋긴 하겠지만 예. 뭐 공장 들어오려면 또 뭐 공기도 안 좋아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류 지역 규제가 있고 또 사실 공장이 이 지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원주 쪽이나 교통이 좋은 지역 구미 아산 이런 데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서 좀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오면 좋지만 또 다른 방안도 이제 국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또 불리한 조건이다 보니까 유치하려면 또 내줘야 하는 기업에 그렇죠. 그런 것도 많고. 오면 물론 좋습니다. 예. 오면 좋지만 힘들다는 말씀이시고 그 안영진 변호사 나올 때마다 하는 그 국제 컨벤션 센터 뭐 그런 건립 그런 시설 그런 거보다는 비슷한 돈을 들여서 뭐 스포츠 경기장을 짓는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수영장 같은 거 짓고 그거 4천억 들었는데요. 지금 그거 4천억 넘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수영장 국제교육 짓는데 한 700억 800억이면 충분한데 가격 그 비용까지 알아보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말 좋게 지으면 시설이 좋으면 전국에서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종 수영 동호회나 다이빙 동호회 오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말고 차라리 시내에 그런 이제 외국인 인부들이 올 수 있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체육 시설을 많이 했으면 그러네요. 예. 정말 먹고 살 텐데 돈을 그 우리 지역말 한대 막 써버려 가지고 한대. 예. 정치인들이 이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데 아무도 사과를 안 해서 참 제가 시민들과 함께 화를 많이 내고 있죠. 국회의원만 되면 잘할 수 있는데 되기가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저게 뭐 워낙에 또 훌륭한 문화유산 그런 것도 그렇죠. 많고 하니까 또 관광객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이제 스포츠 시설 멋지게 해서 또 스포츠 도시로서 또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좀 일부 시간에 좀 네네. 이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